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 두 번째 시간,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운동량이란 개념을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개념을 정의할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충격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충격량은 운동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합니다. 자, 농구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농구공은 정지해 있는 상황이죠.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둘 다 운동량은 0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루트를 또 데려와 보죠. 자, 아기 그루트가 이 농구공을 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른 그루트가 이 농구공을 찬다고 가정해 보죠. 농구공에 가하는 힘은 오른쪽 그루트가 가하는 힘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오른쪽에 있는 농구공이 더 빠른 속도로 튀어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속도 변화가 오른쪽 공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는 오른쪽 공의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큰 힘을 가할수록 운동량의 변화는 커집니다. 또한 공이 받는 충격도 더 크겠죠. 자, 이번엔 새로운 상황. 시간이 더 길게 작용하는 경우 운동량의 변화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이 힘을 받는 이 길이를 총열이라고 한답니다. 총열. 오른쪽의 권총보다는 왼쪽에 있는 저격총이 총열이 더 길기 때문에 힘을 더 오랜 시간 총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양쪽 모두 처음엔 총알이 정지해 있었고요. 화약의 폭발에 의한 힘을 받아서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총열이 길면 길수록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이 총구를 떠날 때 속력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가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운동량의 변화 또한 커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운동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한 시간이군요. 그 둘을 극대화시킨 게 이런 대포가 되겠네요. 이 대포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서 강한 힘을 대포에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과 시간의 곱을 새로운 물리량으로 정의를 합니다. 힘과 시간의 곱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고요. 이 힘과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여기서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건 속도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를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숫자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10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도 10이 되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 그리고 이는 충격량과 같기 때문에 충격량도 10이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힘과 시간의 곱이 10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 만약 힘이 1이라면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0이 되고요. 만약에 힘이 5라면 시간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이 힘과 시간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이라는 게 우리가 받는 충격이죠. 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달걀을 두 개를 준비했고요. 이걸 떨어뜨릴 겁니다. 그럼 달걀은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하면서 점점 빨라지게 되겠죠. 빨라지다가 땅 바닥에 닿는 순간 갑자기 멈춥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달걀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왼쪽 달걀은 굉장히 딱딱한 사이타마의 머리 위로 떨어지도록 하고요. 오른쪽은 말랑말랑한 슬라임 위에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아래로 떨어지다가 사이타마의 머리에 닿는 순간 굉장히 짧은 순간에 멈춥니다. 급격하게. 자, 그럼 이 식으로 돌아가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충격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달걀은 깨지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경우는 얘가 닿는 순간 갑자기 멈추지 않고 어느 순간 뿅 움직이면서 얘가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때 작용하는 충격력은 굉장히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라임 위에 떨어진 달걀은 깨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가로축은 힘이 작용한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힘의 크기, 참고로 이를 충격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타마 머리 위에 떨어진 경우에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짧고요. 그리고 세로로 긴 형태, 강한 힘이 작용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슬라임에 떨어진 경우에는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로로 길고요. 이 때문에 작용한 힘은 굉장히 최대값이 작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두 그래프의 면적은 뭘 의미하느냐? 충격량을 의미하고요. 둘 다 운동량의 변화는 같기 때문에
면적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슬라임에 떨어졌을 때 가로가 길기 때문에 세로가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응용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백입니다. 에어백이 없다면 핸들에 부딪혀서 급격하게 정지하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 에어백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우리 머리가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에 설치된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이 녀석 또한 자동차가 들이받았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해서 작용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거죠. 세 번째는 번지 점프입니다. 번지 점프 줄은 굉장히 잘 늘어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뛰어내렸을 때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부터 사람이 멈추는 순간까지 긴 시간 동안 힘이 작용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충격이 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줄을 이용했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뛰어내려서 줄이 길이가 다 되는 순간 갑자기 멈춥니다. 그럼 이때 사람한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사람이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예시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